주사 맞고는 어떠셨어요? 뭐야, 다 났어요? 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야, 이게 다야? 벌써? 안녕하세요. 제2원장의 정다방 정신과 다이어트방입니다. 오늘은 야외에 나와 있어요. 왜 야외에 나와 있냐면요. 옆에 앉아 계신 분은요. 와인 전문가시고요. 와인 국제심사위원 하시는 대표님이시고 저희 병원에 오셔서 에스신 주사와 함께 다이어트 프로그램 하시는 대표님하고 같이 오늘 같이 인터뷰할 건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다시 한 번만 해주실까요?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이뱅와인 그룹의 우성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성애 대표님하고 저하고는 한 2년 정도의 인연이 있어요. 와인 마시는 인연이죠. 2년 동안 와인 함께 했는데 최근에 저희 병원에 오셔서 저희 비만 치료 시작하셨거든요. 대표님, 2년 동안 우리가 같이 와인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비만 치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고민이 있으셨어요? 저는 평소에 살이 쪘다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보여줄 수 없어서 살짝 안타깝긴 하지만 사실 실제로 저는 군살이 별로 없습니다. 네. 평소에 주 5일 정도는 꾸준히 2시간씩 매일 운동을 했고 수상스키도 열심히 타고 있고 아침마다 일어나면 요가 스트레칭도 보통 30분 이상은 기본적으로 꼭 하고 운동을 시작하거든요. 평소에는 군살이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봤는데 최근 들어서 한 2, 3년 사이에 다른 곳은 군살이 없는데 배가 살짝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저는 그 배를 봐서 알아요. 조금 있으세요. 조금 나와 계시거든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네. 조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이제 옆에서 배워왔는데 정말 대단하신 게 아침에 일어나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스트레칭 하세요. 그것도 1시간씩. 그리고 수상스키 하시는데 다른 사람 투스키 할 때 혼자 원스키 하시면서 이렇게 하고 물에 빠지시거든요.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운동도 또 잘하세요. 그렇게 자기 관리가 굉장히 철저하신데 뭐 어떤 원인에서 배가 조금씩 나오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좀 받으셨어요. 본인이 먼저 오신 건 아니고요. 본인 주변에 있는 지인을 저희 병원에 보내서 이게 안전한지 효과가 있는지를 다 검증하시고 가장 마지막에 저희 병원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면 아마 한 달일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인바디 할 예정이거든요. 네. 처음에 이제 저희 비만 치료 하려고 할 때 혹시 걱정되는 거 있으셨어요? 제가 걱정되는 게 몇 가지 있었죠. 네네네. 비만 치료할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제가 감기 걸려도 감기약 안 먹기로 유명하거든요. 약에 대해서 유난히 예민해서 약 먹는 거 싫어하고 그리고 병원 가면 비만 치료할 때 분명히 뭘 먹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게 스트레스 받을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이게 제일 걱정됐죠. 네. 그래서 일단 다른 사람들로 인상을 먼저 냈죠. 몇 분들 제 주변 지인들 이거 보고 있나요? 주변 지인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평소에 볼 때 저 사람은 좀 건강해져야 되겠구나 날씬해져야 되겠구나 생각하는 주변 지인분들 모든 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분들이 살이 빠지고 있는지 실제로 검증을 했고 또 하나는 그분들이 살을 빠지는 과정에서 식사량을 줄이면서 나에게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는지 히스테리를 부리는지 실제로 지켜봤습니다. 그럼 모든 검증이 끝나고 제가 마지막으로 저희 병원 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약에 굉장히 예민하셔서 저도 이제 약 처방할 때 환자분 한 분 한 분마다 다르게 약을 처방하고 있는데 모든 환자분들 오시면 제가 사실 굉장히 좀 예민하게 약 처방을 해드리는 편인데 여기 계신 이제 우 대표님의 경우에는 진짜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 약을 먹었는데 이 약 힘들다 그러면 그날로 안 하실 거를 알고는 성격을 제가 잘 아니까 그래서 아주 천천히 약을 복용하시게 했고 주로 어떤 약이었냐면 그냥 혈액순환이 안 되시는 거 있었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모가 잘 안 되셔가지고 그거 2가지 중심으로 약을 처방을 했고 다행히 그 약 드시고 별로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오셔서는 주사 치료하셨는데 주사도 굉장히 예민하셔서 제가 주사 첫날 놓을 때 둘째 날, 셋째 날, 세 번째 오셨을 때 다 같이 주사 놨는데 다행히 크게 힘들어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주사 맞는 것도 사실은 되게 고민 많으셨잖아요, 대표님.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죠. 주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안 아픈 주사는 없어요. 안 아프고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제일 먼저 할 거예요.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주사를 맞으셨는데 주사 맞고는 어떠셨어요? 뭐야, 다 났어요?
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뭐야, 이게 다야? 벌써? 엄청 까칠하고 예민하세요. 그런데 주사 맞고도 힘든 거 특별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었어요. 뭐지? 뭐 왔다 갔나? 뭐 이런 맞아요. 정도. 예. 매주 정말 약을 한 번도 안 빠졌고요. 그리고 주사도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렇게 꼬박꼬박 약 드시고 꼬박꼬박 주사 맞으시는 경우에 안 빠지기도 쉽지 않아요. 다행히 대표님이 꾸준히 이렇게 하셨고요. 지금 이제 다음 주에 한 달 됐는데 몸에 변화 있으신가요? 제가 꾸준히 안 빠지고 가는 이유는 진짜 효과가 있는지 실험해 보려고. 아직도 실험 중이세요. 많은 지인들로 효과를 보는 걸 옆에서 봤지만 직접적으로 제 몸으로 한번 효과를 검증을 해보고 싶어서 거울로 봐서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원래 워낙에 비만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데 그러니까 나이가 있다 보니까 복부만 살짝 있는 상태였고 크게 육안으로 봐서는 느껴지는 건 없었는데 제가 이제 아침마다 매일 요가 스트레칭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요가 스트레칭을 했거든요. 안 그래도 오늘 촬영인데 최근 들어서 달라진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요가 스트레칭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달라진 게 딱 있더라고요. 제가 10년을 넘게 요가 스트레칭을 거르지 않고 하고 있는데 이게 무릎팍이 가슴팍에 닿더라고요. 아, 예. 배가 들어갔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유연성이 왜 매일매일 하다 보면 유연성이 늘어서 그거야 뭐 매일 하니까 당연히 무릎팍이 가슴에 닿지 않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면 10년을 하루같이 매일 요가 스트레칭을 했는데 어제까지 안 닿던 게 오늘 갑자기 닿지는 않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주사를 놔드리니까 저는 알죠. 그래서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으시고요. 대부분 이제 여성들 또 남성들 중에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몸이 되게 많이 부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혈액순환제나 이런 약 처방을 하게 되는 경우에 혈액순환이 되게 잘 되니까 붓기가 빠져서 제일 먼저 오는 변화는 붓기가 빠지는 걸 거예요. 어떤 분은 약 먹고 일주일 만에 저희 병원 오셨는데 저한테 오시기 전에 카톡으로 세탁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왜 세탁비 그랬더니 바지가 너무 커졌다고 세탁비를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정말 살이 빠졌다기보다는 부어있던 몸이 원래대로 돌아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런 변화만으로도 사실은 바지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제가 상담할 때 붓는 거 잘 느끼시나요? 그럼 대부분 모르시거든요. 근데 약 처방을 해보면 아 내가 예전에 부었구나 이거 느끼세요. 마찬가지로 평상시에 부었다는 느낌 잘 모르시죠? 전혀 몰랐죠. 그런데 이제 약을 처방해보면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주로 이제 사지 말단이죠. 아주 헤비하신 분들 몸 전체인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마 손, 발 이런 데에 부어있던 그런 붓기가 빠지면서 그런 변화가 이제 제일 먼저 오시는 거고 다리를 올려서 스트레칭 할 때 예전에는 배 때문에 잘 안 닿던 게 닿았다는 거는 복부가 예전보다는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저같이 매일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이 매일 30분 이상 요가 스트레칭하고 매일 유산소 운동을 했는데 손발이 부었다는 건 사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갔었거든요.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 되게 많을 것 많으실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갱년기가 넘어가고 내지는 뭐 하루 종일 스트레스 받고 일하고 내지는 저녁에 뭐 술을 마시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혈액순환 잘 안 되고 손발 많이 붓죠. 그리고 이제 저녁에 짠 음식 많이 드시고 주무시거나 하면 당연히 붓거든요. 이런 게 되게 생활화되어 있으면 내가 부어있는지 모르고 몸이 그냥 땡땡이 부어있는 느낌? 이런 느낌 되게 많으세요. 어제도 저희 병원에 환자 한 분이 오셨는데 하루에 2만 보 걸으신대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요가하고 줌바 댄스 하시고 그 다음에 저녁은 아예 안 드신대요. 그런데 몸무게는 계속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연세가 55세셨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 나이가 들면 대사속도 자체가 느려지기 때문에 예전만큼 먹고 예전만큼 움직이면 당연히 살이 찌는 건 맞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예전보다 더 많이 먹고 예전보다 덜 움직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살은 더 찌는 거겠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비만이 되고 내장지방 늘어나는 거는 약간의 의술의 힘을 받는 거는 좀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배로 운동하고 2배로 적게 먹어도 다른 데는 안 찌고 배만 찌는 거군요. 에너지 소모가 안 되는 몸인 거예요. 그때 이제 인바디 하셨는데 인바디를 보면 기초 대사량 자체가 좀 낮으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운동을 많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안 드세요, 잘. 왜냐, 입이 까칠해서. 굉장히 적게 먹고 운동 많이 하고 해도 뭐 호르몬 변화나 이런 것 때문에 에너지 소모가 잘 안 되는 몸이어서 그냥 나는 운동하니까 내 몸이 괜찮겠지, 뭐 내장 지방 괜찮겠지 이거는 좀 믿기는 어렵고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비만 얘기했는데요. 와인 전문가시잖아요. 이제 와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와인은 다이어트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와인은 다이어트와 관계가 없습니다. 네.
비만과 관계가 없다. 보통 이제 술을 먹을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다이어트 하시려면 술을 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술을 끊느니 인생을 끊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지? 그 살도 빼야 되고 술도 끊을 수 없고 좋아하는 술도 먹고 살도 빼고 그러기에는 제일 좋은 건 와인이죠. 사실 와인에는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요. 안토시아닌이라든지 폴리페놀 성분도 많이 들어있고 또 암을 예방해주는 라스베라트롤이라는 성분도 들어있어요. 와인에는 유효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만큼 살을 찌는데 그 최소한 예방해줄 수 있는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와인도 술이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와인도 살은 찝니다. 술을 드시면 왜 그게 이제 비만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 술이 지방 분해하는 거를 막아요. 그리고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이제 혈관벽이나 이런 부분에 이제 고지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도 있고요. 또 하나는 술하고 먹는 안주가 굉장히 고열량, 그 다음에 고지방질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술 열량 자체도 높고 술 때문에 지방 분해도 안 되고 안주가 또 열량이 높고 이렇기 때문에 술 마시면 살이 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건 맞거든요. 와인이 열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와인은 다이어트에 크게 해가 되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죠. 타닌이라는 성분이 커피에도 들어있거든요. 커피 다이어트 많이들 아시잖아요. 와인에도 타닌이라는 성분이 지방을 적당하게 태워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명심할 건 적당히. 그래서 술은 적절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내 몸을 생각해서 적절하게 와인 한 잔 하시는 거는 추천드려요. 오늘은 오랜만에 주말에 비 안 오는 그런 아주 좋은 날씨였어요. 그래서 좋게 인터뷰했는데 어떠셨어요? 그 S신주사하고 국소적으로 비만 있는 그런 고민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인터뷰 어떠셨어요? 재밌었습니다. 즐거운 주말 저녁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